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진행을 맡은 황인찬입니다. 최근 전주 MBC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56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리듬의 민족 K가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우리 민족의 흥과 신명이 담긴 농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신의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5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4월 28일 날 전주 MBC 참사 50주년 특집으로 마녀들의 음악회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가야금하고 해금 그리고 이제 뭐 그 한국 가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로 일필일치 쫙 해가면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한바탕 음악회를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출연하셨던 마녀들이 쫙 나와서 그 마녀들을 보니까 또 굉장히 풍성하고 좋았고요. 우리 마녀들의 포레스트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이문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엉덩이 귀염둥이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2년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는지, 무슨 사건사고를 쳤는지 그리고 다 물어볼 거예요. 후회하는지 요즘 물어볼 거예요. 후회하는지. 네, 후회하는지. 그 세트가 어마무시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저게 CG인가 세트인가 한참을 들여다볼 정도 동화 속 같고 숲속 같고 그래서 너무 멋져가지고 이문식 씨하고 우리 이충은 아나운서 합이 정말 또 잘 맞고 또 패널이 바뀌셔가지고 진행하는 거 보고는 와 이거 전국적인 경쟁력 있는 프로로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었고요.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네. 참 많은데요. 이번 주 아주 큰 행사가 있죠.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참 기다려왔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지 설렜을 텐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상당히 그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적절했던 것 같아요. 단지 좀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게 좀 표정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카메라의 시선 처리 그런 것들이 좀 오게티처럼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좀 더 바람이 있다면은 다음 프로에 대한 다음에는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예고 같은 걸 같이 또 엔딩 부분에 넣어주셨으면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또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그 영상이나 성우 나레이션 그리고 구성 연출 또 작가의 재치 있는 뭐 자막 뭐 하나 손색 빠질 거 없이 너무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오게티라는 걸 하나 좀 지적을 드리면 그 지자체장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출연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분이 그냥 그 지역의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질감이 좀 없지 않았을까? 다른 것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지역의 현장의 그 영상들이 좀 나오는데 지자체장들이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특선물을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좀 보완을 하면 정말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을 정도로 너무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지역의 뉴스를 가지고 브런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이용해서 뉴스를 다시 살펴본다든가 또 뭐 퀴즈를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뉴스를 직접 당사자하고 전화 연결해서 상당히 긴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매체의 어떤 친근함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도민들의 어떤 일상을 잘 담아내는 그런 점심이 기다리지 않는 그런 브런치처럼 맛깔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특히나 그 목요일에 그 코너로 있는 그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봤는데요. 보면 동화 심판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를 좀 각색을 해가지고 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변호사가 나와서 좀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청취자분들이 배심원으로서 거의 참석할 수 있는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고 지루하게도 느껴지는데 굉장히 참신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전주 MBC에서 장수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고요. 도내 대학들이 따로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1인 가구라든지 정치, 기후,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테마스터선라든지 또는 뭐 행사, 채만금 2차 전지 유치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다음에 대학에 관해서도 지난주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 좀 더 아프고 좀 더 약자들에게도 카메라가 좀 갔으면 좋겠다. 시선 집중해서 계속 매수에 한 번씩 12구 참사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있더라고요. 희생자들이 전주, 부안, 김제 이렇게 제가 좀 만나도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매주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파악된 것만 21명. 대부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로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액이 6억 원이 넘습니다. 안전장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해뒀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조차 보호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자로 해서 전주의 대학가에서 21명의 청년들이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문제 보도 잘 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신 시민들도 내분이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안에 특히 이제 청년이나 대학생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잘 보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들의 권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침해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건 자체가 젊은 혹은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 소위 해서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가 크지 않은 층이라는 것 때문에 잘 조망되지 않은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MBC가 그런 부분들 함께 잘 취재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대와 폭력의 사건을 이제 보도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졌지만 하나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별과 국적을 반드시 멘트로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희롱은 그리고 성추행은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이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점이 드러날 때 피해자는 여성일 것이다, 가해자는 남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최근에 젠더 폭력을 이야기하는 방향과 방식하고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어떤 사례에 따라서는 이제 그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도함에 있어서 이 성별을 굳이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현장에서의 논의들도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각장애인들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봐도 본인들이 텔레비전이 본인들을 위해서 켜지는 시간이 7%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대로 정보가 안 들어오고 어떤 아주 좀 정보 액세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눈으로 시각 정보는 들어오지만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와서 실제로 텔레비전을 켜고 보는 전체 정보 양이 7%다라고 평가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시에 가서 그때 숙소에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정규 뉴스 방송이 끝나고 지역 방송이었거든요. 지역 방송의 정규 뉴스 방송이 끝나고 한 5분 정도로 수화 뉴스라고 해가지고 딱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요 타이틀을 수화를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처럼 크게 나와가지고 수화를 딱 해줘요. 그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지역에 국한된 어떤 정보가 갈 때는 그게 표준 기준이 아니더라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위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달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뽑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과 송혜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짚어볼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나요? 예, 오늘 이야기할 프로그램은 전북이 참 좋다라는 매거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는 매주 수요일에 방송되는 지역 밀착 매거진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 밀착 매거진 프로그램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원래 매거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이 방송 프로그램 장르를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거진 프로그램이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왔지만 이 매거진 프로그램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전형적인 주제들, 뭐 음식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던가 관광지 같은 것들이나 상품 소개 같은 것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방송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광고나 홍보와 같은 상업성과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정보를 다루고 지역민들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 매거진 프로그램이 지역에 관해서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지역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방송이 가지는 공공성이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순간 공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신호만 주게 되면 이 지폐는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방송에서죠. 문태현 마법사와 그의 소울푸드가 소개가 됐는데요. 직장인의 하루 일상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직장인 소울푸드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 자체 포맷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소개해 주셨던 그 음식점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제 전북에 내려왔을 때 찾아가서 혼자 밥을 먹었던 식당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정말요? 이 포맷 자체가 이제 지역의 인물을 소개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 지역에 사는 인물이
지역에 있는 식당,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소개한다는 포맷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구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은 이제 지역 시청자들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경험과 유사하게 내 주변 식당이 나온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반갑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힐링 여행 코스와 화제의 현장을 찾아가는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이 코너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면 뭐 자연을 체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매거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장소를 보여주는 이런 과정에서 그 장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시청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지는 항상 그 비판의 지점이 되어 오기는 했었습니다. 이 매거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상업적인 측면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들이 상업적이다 혹은 홍보 쪽으로 이어진다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런 곳에 좀 함께 가고 싶을 때 이런 곳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조금 제공해 줬다면 조금 더 보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 자연을 품은 완주. 완주에는 개성 있는 빛깔을 가지고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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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완주 사랑합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내 고향 완주 특집편에서 완주의 먹거리,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지역 방송의 경우에도 그 지역 방송이 소재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지역 방송에서도 단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일 방송되었던 내 고향 완주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 이외에 전북 내 다른 지역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특집편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면 전북 내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소식도 시청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이 참 좋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거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전형적인 포맷을 다룬다는 게 언제나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제 음식이라던가 관광지 소개와 같은 전형적인 주제를 반복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전북이 참 좋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의 포맷을 고려하고 여러 지역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거진 프로그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포맷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송혜엽 교수님과 전북이 참 좋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시청자 옆에서 시청자를 대변하는 전주 MB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